동료와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2010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9년 정도. 저희는 회사 처음 만들 때 3명이서 만들었고요. 저는 예전에 핑크퐁 스마트리 만들기 전에는 게임 회사를 다녔어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사업 개발하고 마케팅 진행했고요. 저랑 같이 한 다른 두 분은 한 분은 서버 개발자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나머지 사운드 안 들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거는 요즘에는 많은 아이돌 분들이 커버해 주셔서 트와이스나 블랙핑크나 이렇게 좀 더 나오고 있고요. 베이비샥이 왜 성공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회사에서 베이비샥 만들었을 때 제 느낌은 그냥 다른 노래보다 조금 더 좋다였는데 그 조금 더 좋다가 사실은 지금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회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에서도 많이 투어가 되고 있고요. 앨런 쇼라고 미국에서 하는 그 토크쇼 같은데 앨런이 이제 자기네 로고도 이렇게 바꾸면 베이비샥처럼 좋겠다라고 하는 아쉽게도 소리가 안 나오네. 이거는 제 유튜브는 레이트레이션 쇼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게임의 그 베이비샥, 마미샥, 베이비샥을 각각 이제 유명한 셀럽들이 나와서 좀 더 크게 편집을 해서 커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엑스팩터라고 아메리칸 가 탤런트 같은 영드 프로그램인데 여기 베이비샥과 핑크퐁 출연해서 그리고 상어 옷을 입고 멋지게 공연을 한 게 작년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빌보드의 출시 연속 4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동료로서는, 특히 한국 동료로서는 첫 번째 기록이고요. 외국에서는 싸이, 그리고 BTS, 그 다음으로 저희를 많이 알아주고 있고, 제 외국 친구는 요즘에 베이비 BTS라고 베이비샥을 좋아해주고 있고요. 유튜브 기록으로는 유튜브가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17번째로 가장 많은 동영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프로즌이 40위 정도 있으니까 베이비샥의 인기가 이제는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 같고요. 초기 말씀드렸던 저는 2010년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2010년에 회사를 만들 때는 저희 회사 이름이 스마트 스터디인데요. 스마트 스터디는 사실은 처음에는 스마트폰에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해서 스마트 스터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정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스마트폰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먹히지 않았었고 아이패드 같은 것도 한국에서 많이 덜 팔려서 저희가 생각한 모델을 아쉽게도 적고 다양한 다른 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두세 번의 시도 끝에 찾았던 모델이 서점에 가면 그 옛날에는 CD 같은 거를 앨범 그 악보 있는 책에 같이 넣어서 팔았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이거를 뮤직비디오처럼 바꿔서, 즉 애니메이티드 뮤직비디오로 바꿔서 앱에서 올리면 누구나 쉽게, 사실 애들을 악보를 못 읽잖아요. 생각보다 노래를 볼 수 있고 뮤직비디오 보면은 상당히 엄마한테는 자유시간을 주고 아이들한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지금 핑크퐁의 모델인 그 인기 육동 동요라는 앱을 2012년 정도에 출시를 했고요. 그게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희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는 이름이지만 그거보다는 핑크퐁이라는
영유아 대상의 콘텐츠를 잘 만들고 그거를 잘 배급하는 회사가 되자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이제 머천다이즈를 진출을 했고요. 저희가 컨텐츠가 유명한데 스마트폰의 한계는 사실은 아직도 한국에는 15% 정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제 생각이 그럼 우리가 만든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버튼이라는 스피커가 있는 그런 사운드북이라는 시장에 몇 개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샥 같은 게 제일 유명하고 70만 권 정도 국내 판매가 되어서 사운드북에서 제안한 좋은 됐고 2019년부터는 조금 더 나가서 아동용 뮤지컬 같은 그런 걸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정도에 아마 애니메이션 TV용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릴리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략 매출을 보시면 3분의 2 정도는 디지털 사이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실제 제품인데 이거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거여서 피지컬한데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디지털에서 3분의 2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는 먼저 콘텐츠를 만든 콘텐츠를 저희가 만든 앱 그리고 올레TV 같은 IPTV 그리고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게임까지 디지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 가능한 다 진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베이비샥이나 상어가족처럼 인기가 좋은 아이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라이센스로 해서 물건을 글로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사이드에서 한국보다 해외에서 조금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크게 뉴미디어 그리고 글로벌에서 저희가 어떻게 왜 글로벌로 가기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점이 저희가 글로벌에서 조금 더 예전보다 잘할 수 있게 만드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가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한국에 태어난 실생활 수가 45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30만 명도 이제 위태한 수준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의 마켓 사이즈는 앉아서 사실은 한 20% 이상이 빠져가잖아요. 그게 일단 저희가 저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로 꼭 가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마켓 사이즈 때문에 특히 저희처럼 영유아 대상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앉아서 시장에 주는데 한국에만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에 회사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래 마켓 사이즈가 작으니까 글로벌로 가자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회사를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잡은 타깃은 사실은 국적이 달라도 문화나 국적이 조금 달라도 약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나라별로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타깃은 프리K고 프리K 중에서도 사실 한 1세부터 5세 정도까지가 저희의 스위트스팟인 것 같아요. 1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바라는 건 사실상 많이 단순한 것 같아요. 좋은 습관 키우고 그리고 숙제 할 수 있고 영어 발음을 어머니처럼 조금 더 좋아하고 그리고 색깔이나 도형 같은 거 잘 알고 그래서 생각보다 로컬한 면은 당연히 있죠. 로컬은 당연히 로컬하지만 그래도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니버셜하다. 그래서 한 번 만든 컨텐츠로 비교적 많은 수정 없이 많은 나라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테크의 발달인데요. 제가 2000년대에서 해외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게임을 할 때는 사실은 나라별로 폴리시를 찾았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서 딜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럼 저희한테 들어오는 매출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의 30% 이하예요. 세금 빼다 떼보면 27%, 정말 작은 중국 같은 경우는 10% 되면 사실은 정말 많이 안 남는 거죠.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생기면서부터 사실 그 비율을 30%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예전에 게임 제가 할 때보다는 사실 3배 이상의 돈이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자이언트 덕택에, 그리고 예전에는 서버 같은 것도 모두 회사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AWS를 있고 해서 모바일 기반의 글로벌한 회사들이 커질 수 있게 된 게 저는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우버 같은 거도 사실은 아이폰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은 회사였고, 저는 저희 회사 역시 그런 회사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프로덕트 마켓핏인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한글로 된 앱, 그리고 그 앱에는 컨텐츠가 8개 정도 담겨 있었고요. 그걸 출시한 다음에 했던 생각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영어 교육을 좋아하니 이거를 영어로 바꾼 거를 빨리 출시해야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아까 3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전보다 이제는 버튼만 눌러서 국가만 선택하면 전 세계에 동시에 릴리스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덕에 사실은 저희가 정말로 손쉽게 진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영어도 올릴 때 한국만 영어로 오픈한 게 아니라 그냥 UI를 그냥 영어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전 세계에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정말 미국이나 동남아가서 다운로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저희 예상과 다르게 영어가 거의 고급졌은 동남아,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숫자가 나오고 심지어 매출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우리 제품이 이를테면 돈을 내고 영상을 봐야 되는, 그게 좋은 영상이라면 그런 시장이라는 게 이제 열리게 됐구나. 저희가 그때 영상 올릴 때는 야후 꾸러기나 다음 같은데 무료로 플래시 종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제작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원 이하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거에 거의 대여섯 배 이상의 제작비를 주고 동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그래도 이 정도면 확실히 돈 주고 쓸만하다라는 거를 만들었던 게 일단 저희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생각보다 한국뿐 아니라 이게 글로벌에서도 먹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글로벌 시장을 더 염두에 두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요소가 글로벌로 익스펜션 하는데, 그리고 또 뉴미디어로 가는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영어로 된 인기 동요가 성공을 거둔 다음부터는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컨텐츠의 시작을 가능한 영어부터 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한글을 가르치는 동요나 아니면 중국의 전래 동요 같은 거는 당연히 해당 안 되는 얘기고요. 하지만 유니버설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영어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회사내에 물론 저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 컨텐츠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이제 나라에 맞게 조금씩 고쳐가는 것도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한국을 보지 말고 더 큰 시장을 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은 제작비를 사실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제작비로 저희 1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제작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제작비와 높은 퀄러티가 유저를 끌어들였는지, 어떤 게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선한 구조가 되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몰 위닝과 작은 승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승리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제일 처음에는 영어로 먼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서 구글에서, 왜냐면 저희가 처음 올릴 때는 사실은 이런 동요 앱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 올라가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근데 사실 구글에서 올라간 다음에 저희가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중국 출장을 했을 때 저희를 만난 회사가 샤오미였고요. 샤오미의 담당자가 마침 저희 앱에서 저희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봤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저희에 대해서 알아줬던 회사였고, 그리고 샤오미랑은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중국의 샤오미 TV에서 나오는 매출이 사실은 중국의 제일 큰 유쿠나 아니면 텐센트보다 오히려 저희는 더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유저 매출을 중국의 사람들이 저희에서 알게 된 거는 저희가 오히려 구글에서 앱에 올렸기 때문이지 아니면 저희 이름이 중국에서 그때는 정말 회사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텐데 어떤 작은 플랫폼에서의 그냥 승리, 높은 스코어가 또 다른 거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연쇄 효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면 보통 어떻게든지 작은 시장에서 1등에서 2등 정도 하는 기록을 만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핑크퐁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1등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더 한 나라 더 1등은 말레이시아에서 1등은 어떻게 할까 혹은 홍콩에서 1등은 어떻게 할까 근데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크타이를 되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의 친구라. 그래서 위크타이의 장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우연히 제가 미국에서 출장 갔을 때 어떤 세미나에서 그 중국에 있는 중국계 VC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자기의 펀드는 미안한데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교육사업에 관심이 너무 많고 너네 회사 펀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메일을 몇 번 못 가다가 그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중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근데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 가는데 VIP라고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서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교육 회사더라고요. 어떤 회사냐면 그냥 우버 같은 온라인 영어 교육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은 중국에 있고요. 중국의 아이들 유저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진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상 전화를 걸어서 캐나다에 있는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캐나다는 미국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한국이라면 시장이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이니까 시장이 되고 지금 그 회사는 이미 유니콘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VIP 키로 간 다음에 제가 VIP 키즈랑 저희랑 지금 사업을 하나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작게 만난 친구고 그 당시에 별로 그냥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작은 인연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게 해외 사업에서 특히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 당장 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와 취향이 같거나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관심이 같은 사람들은 저는 계속 컨택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저보다 당연히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인사가 많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뻔한 말이 사람인데요. 저는 저희 회사가 너무 감사한 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일 잘하는 분들이 회사에 있는 제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사에 있게 만들까가 사실은 경영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에 저도 본의 아니게 회사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위에 있으면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건 내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지금 빠를 것 같은데 그런데 가끔 너무 그렇게 일을 잘 시키는 리더가 있으면 밑에 팀장이나 실장급들이 잘 못 큰다가 제 기본적인 경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면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 혹은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의사결정하는 기회가 줄어들면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다고 해서 기본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도 어떻게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진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잘 메꾸고 다른 회사 혹은 우리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됐던 거였고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샥이 가장 성공적으로 된 계기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베이비샥 챌린지라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이비샥 챌린지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만든 캠페인이 아니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저희 노래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요. 그 영상 찍은 영상을 해시태그 베이비샥 챌린지를 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저희도 모르게 했는데 회사 내에 이제 어떤 분이 발견을 했어요.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지표가 너무나 놀랍게 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급하게 회의를 했고 그때 마침 2명이 인도네시아에 가겠다. 물론 운 좋게
짧은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럼 우리 템도 가지고 가고 뭐더 준비해가고 어떻게 인도네시아 뭘 해볼까 라는 고민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서도 정말 놀랍게도 아침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마치 한국을 치면 뭐 KBS의 아침마당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근데 그것도 현장에 가서 정말 인도네시아 아는 사람들이 한 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 피디님과 연결이 되어서 일을 만들어봐서 그걸 보면서 정말 글로벌 사업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사업인데, 그럼 어떤 사람 정말 이걸 잘 뽑아야, 사실은 그분들이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영어는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시장을 개척하는 걸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당연히 전제는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글로벌에서 성공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는 한 20명 정도 되는 사업이라든지 미디어 사업실도 있고 해외 사업들도 있지만 특별히 안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하는 그런 팀원들이 있어서 저희 회사가 글로벌에서 성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미디어에서 유튜브 사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유튜브에 그렇게 빨리 생각보다 진출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 진출을 하지 않았던 거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가 돈을 직접 내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공짜고 사실은 광고주가 돈을 내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광고주가 100을 내면 구글이 45를 가져가고 저희 같은 프로바이더한테는 55를 주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광고 매출이 많이 나와. 핵심은 사실 세 가지거든요. 페이지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광고의 앞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광고가 차는지가 필업 레이트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CPM, 그러니까 1000번 보는데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곱한 게 대략 광고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 앱에서 유료로 영상을 팔았고, 그리고 IPTV에서 32대 예를 들면 5,000원 이렇게 영상을 팔았는데, 갑자기 공짜로 하면 이거를 이렇게 되면 누가 돈을 내고 앱을 다운받지? 아니면 누가 돈을 내고 IPTV를 보지? 하는 의심이 사실 회사에서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린 회사에서 하는 가장 큰 어려웠던 결정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냐 마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고민을 하다가 내렸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안 올려도 동요 뮤직비디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규 진입이라고 보거든요. 보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노트가 가장 많은 노트를 찾거든요. 보시면 항상 조회수 높은 비디오를 보게 돼 있지 뮤비 다 올린 비디오를 보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안 올리면 나중에 우리가 5년 뒤에 이런 결정을 하면 그때는 정말 늦은 것 같다고. 그때 그럼 손실을 각오하고 올리자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 팀을 시작했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2명이 시작을 했어요. 전체 PM을 하는 분과 그리고 약간 디자이너. 유튜브를 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썸네일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핑퐁이라는 브랜드를 썸네일 모습을 좀 느끼도록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걸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의 꼬리 모양, 이렇게 핑퐁이라고 되어 있는 보실 수 있고, 최근에는 많은 업체들도 저희를 많이 따라하고 있어서 지금 코코멜론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아마 유튜브 키즈 시장에서 1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와 같은 그런 무게필로 썸네일을 많이 바꿔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표준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희가 베이비샷 챌린지가 한창이었을 때 저희가 키즈 시장에서 한 2등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2등에서 4등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1등 돼야죠. 그래서 무게필의 영향도 좋지만 실제로도 이제 1등이 되는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 매출은 사실은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앱 매출이 사실 영향을 받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내부 경영진의 염려와는 다르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서 다행히 시장의 조금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에 유튜브에서 했던 경험으로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가능한 가장 먼저 올리자라는 것을 회사에 약간 철칙처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트리밍 미디어나 혹은 나오면 가장 어떻게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물론 유튜브만큼 성공적인 그런 뉴미디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비교를 많이 추진하긴 했지만 특히 저희처럼 아동용 콘텐츠와 페이스북은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AI 스피커가 되게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아쉽게도 시장은 열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AI 스피커에서 좀 좋은 표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잠깐 준비되도록 하고 본인에게서 먼저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분들이 가장 많이 계실 건데요. 처음에 콘텐츠의 동기 자체가 휴대폰하고 조금 달라서 스토리텔링 기반의 지역도 하고 유사 콘텐츠가 이런 뉴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느끼시는 일 있으시면 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초기 50초인 것 같아요. 초기 10초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클릭하지 다른 데로 안 나가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10초에 훅을 어떻게 줬다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실제로 초기에 재미없는 영상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이거를 잘 할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스토리텔링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어찌 보면 되게 좋은 홍보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이를테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무료 트레일러를 보고 이게 정말 재미있으면 찾아서 봐야지, 아이디어로 돈 내고 봐야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더 재미있는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면 장점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시고 예를 들면 우리 애니메이션 생각보다 중동에서 반응이 좋은지 동남아에서 반응이 좋은지 따라서 그런 현지에 있는 회사와 접촉해서 좋은 소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스마트 스터디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의 회사로 출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앞으로 회사는 어떤 회사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좀 하고 계시는지, 계속 교육인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인지. 지금은 저희 보도자료에는 계속 글로벌 컨텐츠 컴퍼니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게 사실은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미, 의미, 흥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의미를 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아이들한테는 재미를 주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재미를 흥미로 연결시켜서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가 되는 거를 만들고 싶은 컨텐츠, 그리고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자는 지금은 컨텐츠 쪽으로 방점을 두고 있고,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은 에듀케이션보다는 아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더 가까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끝나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동시장이랑 스페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스터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시장이 네. 가격이 제가 좀 잘못했는데 중동 시장. 중동 시장이요? 네. 중동 시장은
사실 저희도 아직 큰 준비는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아랍어로 더빙 중지해서 나가고 있는데, 뭐 몇 가지 터보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잘 아시는 페파피그가 유일하게 안 되는 시장이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저희는 어떻게 페파피그 대신 잘 존재감을 만들 수 있을 것이 이제 고민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스페니시 시장은 저희는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서 좀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베이비샷 같은 경우에도 아마 미국에서 일어난 열기는 지금 멕시코나 브라질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잘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